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시며 가끔 혀를 차셨고 형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대학 과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고 막내 여동생은 학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밥 좀 많이 먹어라, 공부는 잘 되냐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셨어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실 때도 반찬을 덜어주실 때도 그 손길이 어쩐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애절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이상함을 느끼셨나 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봐.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형도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무뚝뚝한 형이었지만 어머니의 변화는 느꼈나 봅니다. 엄마, 병원 가봐.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무슨, 나 멀쩡해. 어머니는 화라도 내는 듯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시던데. 동생의 말에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요즘 유난히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빨래를 개실 때도, 설거지를 하실 때도, TV를 보실 때도 그 한숨들이 이제야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이 어디 있어?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래. 어머니는 변명처럼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걸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뭔가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시며 일어나셨어요. 밥 다 먹었으면 그릇들 싱크대에 갖다 놔. 나 좀 누워 있을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도 느꼈지?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했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에 우리 일에 참견하시기 바쁘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실 때가 많아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마, 어른 일이야 라고 말했을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몰라.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근데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우리는 각자 어머니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본 형의 이야기, 전화 통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다는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보시다가 급하게 숨기시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 우리는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가끔 한숨 소리도 들렸고 뒤척이는 소리도 계속 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정말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뒤로 숨겼어요. 왜 안 자고 나왔니? 물 마시려고? 엄마가 떠다 줄게. 어머니는 급하게 일어나시며 제게서 시선을 피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을요.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전하고 싶지만 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히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아.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자거라. 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물을 떠주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받는 저의 손도 덩달아 떨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응, 자거라. 어머니는 여전히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혼자서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동작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드시다가 중간에 멈추시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시고 심지어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을 보시다가도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얘들아, 잠깐 거실로 나와봐.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우리 남매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물소리 때문에 우리 대화는 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너희들도 알겠지만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일에 대해서는 여자들 일은 여자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서시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자고 해봤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하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계속 괜찮다고만 하시고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제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평소 엄마 성격에 그럴 리가 없는데 동생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전화 받을 때도 이상해요. 누군가랑 통화하시다가 우리가 나타나면 급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고 우리는 각자가 관찰한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나열해 봤어요. 그럴수록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걱정이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어요. 어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고 계신 건 아닐까 싶어서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는 없어. 아버지의 제안에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온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날은 모두가 집에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우리 다들 걱정하고 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주변에 모여 앉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뭔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형이 평소답지 않게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형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동생이 울먹거리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멀쩡해. 그럼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답답해서 소리쳤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사과하시자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뭘 사과하신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여보, 뭘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도 초조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말씀을 시작으로 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시골에 계신 할머니한테서.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지만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아프시는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대.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시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보고 시골로 내려와서 마지막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두고 가? 아직 대학생인 너희들, 그리고 고등학생인 막내까지. 집안일도 다 내가 해야 하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돌보러 가고 싶지만 우리를 두고 갈 수 없어서 혼자 괴로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째 밤잠을 못 자고 있어. 할머니는 나만 찾으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괴로워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동안 너희들한테 평소처럼 대하려고 애썼는데 아무래도 티가 났나 보네. 미안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혼자 고민하셨어요?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해? 할머니 돌보러 가야 하니까 알아서 살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의 대답에 우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걱정되는 게 있어. 어머니가 더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지 않잖아. 너희 대학교 등록금도 빠듯한데.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 할머니도 돌봐야 하고 병원비도 걱정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물었어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 매일 전화 오실 때마다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지.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근데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시는 게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할머니가 나를 낳고 키워주셨는데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 말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왜 혼자 이런 고민을 했어? 우리가 가족인데. 당신도 회사 일 바쁘고 애들도 학교 다녀야 하고 나 때문에 모든 걸 뒤엎을 수는 없잖아.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뒤엎는다는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혼자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셨나 봐요. 형도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아직 애기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군대 다녀올 나이고 동생도 고등학생이에요.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불편할 텐데. 엄마, 지금 할머니가 더 우선이에요. 제가 말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찾으신다면 엄마가 가셔야죠.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이번엔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엄마, 저희를 믿으세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우리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백은 모두를 침묵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 고백은 끝이 아니었. 진심은 때때로 갈등을 불러옵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 순간에는 모두가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형이었어요. 도대체 뭘 더 고민해? 당연히 가셔야지. 저녁 식사 후 또다시 모인 가족회의에서 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목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되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몇백은 들 텐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면 우리 집 수입은 반으로 줄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형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었던 형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너 대학교 등록금은 누가 내는 줄 알아? 동생 학원비는? 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제가 휴학할게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형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휴학을 해? 그럼 군대는 언제 가고? 군대는 나중에 가면 되죠. 지금은 할머니가 더 급한데. 형과 아버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엄마 가는 거 싫어. 우리 모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누가 밥 해줘? 누가 빨래해줘? 동생의 말에 형이 짜증을 냈어요. 야, 너 고등학생이면서 그런 것도 못해? 그냥 배우면 되잖아. 오빠는 쉽게 말하지. 오빠도 자기 빨래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동생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빨래를 못한다고 했어? 작년에 흰 옷이랑 검은 옷이랑 같이 빨아서 다 망친 거 까먹었어? 동생의 반박에 형이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실수였어. 그리고 지금은 할 수 있어. 못해. 오빠도 결국엔 엄마 없으면 못 살 거면서 왜 괜찮다고 해. 동생이 더 크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얘야, 그렇게 울지 마.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아버지가 동생을 달래려 하셨지만 동생은 계속 울었어요. 싫어. 엄마가 가면 우리 집이 이상해질 거야. 엄마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동생의 말에 우리 모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인 것 같은데.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하는 거잖아.
형이 제 말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왜 불가능해요? 다른 가족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반박했을 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다른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 우리 집 사정이 얼마나 빠듯한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지만 현실. 맨날 현실만 이야기하시네. 제가 소리쳤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끝인데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벌어봐. 내가 대학교 등록금 벌어보고 생활비 벌어보고 그런 소리 해. 아버지가 화를 내시자 집안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형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너도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봐. 나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동생이 더 크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들 왜 이래? 왜 싸워? 이렇게 될 거면 엄마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했어야지. 동생의 말에 우리 모두 멈춰 섰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엄마 없으면 정말 무서워. 동생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내 도시락 싸줘? 누가 아플 때 간호해줘? 누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을 때 얘기 들어줘? 동생의 말에 우리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동생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도 중요해.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찾으시는데 엄마가 가지 않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느끼실까? 그럼 오빠가 할머니한테 가. 동생이 소리쳤어요. 왜 꼭 엄마가 가야 해? 오빠가 가서 할머니 돌보면 되잖아. 형이 당황했어요. 내가,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엄마도 바쁘시잖아. 엄마도 일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왜 엄마만 희생해야 해? 동생의 말에 형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흥분했네. 아버지의 사과에 우리는 모두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사실 나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면 우리 가족이 살기가 힘들어져. 그럼 아버지가 더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일하고 있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혼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너희들이 싸우게 됐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혼자 결정했어야 했는데 괜히 너희들한테 짐을 지워서. 어머니는 계속 자신을 책망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형이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뒤로 물러서셨어요.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할머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너희들도 힘들게 하고.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포기할게. 할머니한테는 내가 직접 전화드려서 미안하다고 할게. 어머니,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동시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어머니보다는 너희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녀로 살아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머니만 생각하게 했는지를요. 결국 어머니의 눈물이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논쟁도, 우리의 이기심도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친 후 우리 집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녁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잠들었지만 아마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직 안 나오셨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 심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힘든 게 핑계가 될까? 나는 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데. 근데 돈 걱정만 하고 있었네. 그때 형이 거실로 나왔어요. 머리가 산발이 된 걸 보니 역시 잠을 못 잤나 보더라고요. 형도 못 잤어? 응. 계속 생각하느라. 형도 우리 옆에 앉았어요. 나도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 당연히 가야 한다고만 했지.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아니야, 형 말이 맞아. 할머니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가 살기도 해야 하고. 형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동생도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았어요.
다들 못 잤구나. 동생이 우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고. 무슨 이기적이야. 엄마 없으면 무서운 게 당연하지. 제가 동생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무서우실 것 같아. 혼자서 아프시면서 동생의 말에 우리는 모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무슨 도움? 집안일 같은 거 말이야. 엄마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동생의 말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어제까지 엄마 없으면 무서우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동생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너 진심이야? 형이 물었어요. 응. 어제 엄마가 우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동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중에서 가장 어렸던 동생이 가장 먼저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으셨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앉아 있어. 나도 너희들 옆에 앉을게. 어머니가 우리 사이에 앉으시자 갑자기 우리 가족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울어서. 어머니가 뭘 미안해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죠. 제가 말했을 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 혼자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고 했나 봐.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도 돌보고 싶고 너희들도 돌보고 싶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어머니, 그래서 결정했어. 나는 할머니한테 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동생이 가장 먼저 소리쳤어요. 왜 안 돼? 너 어제 엄마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어제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못 빼주고 후회하면서 사시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동생의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저희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요. 형이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못 빼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나도요. 제가 거들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 같이 가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이요? 응. 어머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할머니를 뵈러 가는 거야. 아버지의 제안에 우리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회사야 휴직을 하면 되지. 가족이 아플 때 쓰라고 있는 제도야. 그리고 너희들도 한 학기 정도는 휴학해도 괜찮잖아.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동생이 신이 나서 물었어요. 물론이지. 가족이 이럴 때 서로 돕지 않으면 언제 도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나도 시골에서 뭔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고 할머니 병원비는 가족이 모두 함께 부담하면 되잖아. 아버지의 말에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시골에도 일할 곳이 있을 거예요. 나도 도울 수 있어. 동생도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야.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했는데 이제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모두 함께니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없고,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동생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났어요. 정말 할머니가 놀라시고 기뻐하실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요. 다들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언제 출발할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형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갈까? 좋아요. 우리 모두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분주해졌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내시고 형과 저는 학교에 휴학 신청을 했어요. 동생은 전학 준비를 했고요. 가장 바쁜 건 어머니였어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모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셨대요. 전화기 너머로도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리 올 때까지 힘내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실 수도 있겠네요. 동생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럴 거야.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 아버지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큰 차를 빌려서 짐을 모두 실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살 옷가지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선물들도 함께요. 차에 타기 전에 우리 집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출발할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우리 모두 대답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니까요. 할머니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동생이 물었어요. 한 3시간 정도? 점심때쯤 도착할 거야. 어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실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울면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왔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실 거고. 하하, 상상이 돼. 형도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음식 많이 해주실 거야. 할머니 손맛 그리웠는데. 아버지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 안에는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 할머니와 함께할 계획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해답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가고 있다니. 엄마. 제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응? 엄마의 떨리는 눈빛.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안다는 거야? 그 눈빛에 담긴 게 사랑이었다는 거요. 할머니를 향한 사랑, 저희를 향한 사랑.
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맞아. 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실 거예요. 동생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들.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확신에 찬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머니의 눈빛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가족이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사랑이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할머니는 울면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모두 함께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